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길 예정인데요. 그간 정권과 시기에 따라서 주적부터 직접적 위협까지 국방백서의 북한 개념 변천사를 신준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형태의 책자입니다.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 실무 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돼 이듬해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란 표현이 등장했고 2000년까지 유지됐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주적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 심각한 위협 등 완화된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 변화된 남북 관계를 반영해 적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과거 적 개념이 북한만을 겨냥했다면 모든 세력이 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광범위한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북한과의 협상 과정이 있다 보니까 국방백서 차원에서 이제 표현을 많이 좀 순화를 했고, 국방백서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논쟁으로 좀 계속 바뀌고 있다. 내년 초 발간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는 다시 북한을 특정해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검토 중으로 다만 주적이라는 최고 수위의 표현이 담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정부 공개 간행물에 적으로 규정한 북한과 어떻게 신뢰를 쌓고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기더라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